바다 밑바닥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타이타닉의 잔해와 다른 신비한 수중 동물들은 물론 해저에 2천만 톤 이상의 금이 묻혀 있다면요? 대단하죠? 하지만 그 금은 채굴하기 어려워서 아무도 그것을 파내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만약 채굴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각각 4kg의 금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상상이 되나요? 2016년 일본 도쿄의 한 대형 어시장에서 열린 경매에서 멸종 위기종 참다랑어가 1,400만 엔, 약 1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팔린 생선 중 가장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치키지에서는 생선을 입찰하는 것은 일종의 전통이에요. 이곳은 일본의 유명한 어시장입니다. 새해 첫 경매는 희귀한 종의 물고기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전 세계 입찰자들을 끌어모아요. 분명히 참다랑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 중 하나예요. 무게가 약 221kg이 나갑니다. 지난 2019년 한 마리가 지금까지 생선 거래에 지불된 가장 높은 금액인 약 35억 원에 팔렸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참다랑어 1kg당 가격은 약 1,500만 원인 셈이에요. 생선이 그렇게 비쌀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11년에 실시된 최근의 연구는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에 있는 암초상어 한 마리가 거의 20억 원의 추정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가격은 암초상어가 다이빙 장소로 끌어들이는 관광객의 수에 기초해요. 흥미롭죠? 바다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연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만일 누군가 바다와 그 안에 든 모든 것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될지 알고 있나요? 그런 가격이 측정 가능할까요? 글쎄요. 세계 야생생물기금이 퀸즐랜드 대학의 지구변화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바다의 순자산은 실제로 수량화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가격표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말한 것의 범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략 14억 평방킬로미터의 소금물이 들어있어요. 규모 면에서 바다의 모든 물을 채우려면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이 약 800조기가 필요할 거예요. 800조요. 정말 여러 개의 수영장이죠. 바다는 지구 전체 생활 공간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의 우리 지구 전체예요. 이 사실이 옳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면 여러분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아마도 세계의 모든 도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충분한 공간이 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뒤집어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 넣어도 여전히 산꼭대기가 해저에 닿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해저까지 1.6km 남짓 모자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훨씬 더 많은 돈과 노력이 우주여행에 소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달에서 38만 4,600km나 떨어져 있고 금성과 화성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행성들의 표면은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거의 100% 촬영되고 연구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나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해저 지도가 만들어졌을까요? 전체 해저의 5%만이 도표화됐어요. 믿기 어렵죠? 게다가 모든 생물체의 94% 이상이 수생생물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황당해집니다. 그리고 이 생물 중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다가 인류의 마지막 보고라고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심해로 모험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12명 이상을 달에 보냈지만 깊고 깊은 해저로 내려간 적이 있는 사람은 4명뿐이에요. 예를 들어 제임스 카메론 잘 아시죠? 아직도 타이타닉을 못 보신 분 계신가요? 카메론은 블록버스터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이고 영화를 제작한 몇 년 후 챌린저 딥으로 내려가는 2개의 유인 탐험 중 하나에 탑승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챌린저 딥은 해저에서 가장 깊은 지점 중 하나예요. 마리아나 해구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카메론은 바다의 가장 깊은 지점에 도착한 최초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심했고 그 목표를 이뤘어요. 그에 앞서 챌린저 딥에 가본 사람은 1960년대에 자크 피카로와 돈 월시밖에 없었고 카메론은 이전 탐험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면 아래 1907m라는 놀라운 깊이를 처음으로 돌파한 사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깊은 곳에 도착하기 위해 그가 탑승한 잠수정이 약 100억 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탐험 자체는 50억 원이 소요됐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총 150억 원의 비용이 들었어요. 하지만 영화 타이타닉의 최종 제작 비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1998년에 2천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어요. 실제로 바다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미 방대하지만 더 작아지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대서양은 매년
5cm씩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바다처럼 독특하고 생명에 필수적인 것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을까요? 세계 야생 생물 기금에 따르면 바다의 가격을 측정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측정은 생태계 평가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요.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장 평가를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시장 평가입니다. 바다의 경우 비시장 평가를 통해 계산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 가정적으로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일종의 복잡한 계산을 해서 추정한 가격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요소가 모두 고려될 거예요. 예를 들어 참다랑어의 천문학적인 가격이나 상어의 가치 같은 수치들요. 어쩌면 제임스 카메론에게 바다 전체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를 물었을지도 몰라요. 농담은 제쳐두고 그렇게 해서 나온 바다의 비시장 가격은 2경 4천조 원이었습니다. 이 추정 가격에 따르면 바다는 세계 몇몇 강대국의 GDP와 거의 같은 가치가 있어요.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비교한다면 바다는 연간 2경 4천조 원으로 1위를 차지할 거예요.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바다의 4입방킬로미터의 물이 약 15,000원 정도란 뜻인데요. 그 정도는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죠? 경제적인 가치도 높이 평가되지만 바다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물 대부분과 물고기에게도 필수적입니다. 바닷물 없이 지구상의 생명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바다를 방문하기 위해 우주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어디에 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시간을 운전하거나 잠깐 걷기만 해도 바다에 도착할 수 있어요. 만일 세계의 모든 해저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얼마까지 지불하는 것을 고려하시겠어요? 몇 천조 원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2000여 개의 멋진 비디오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